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10년 만에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47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연말 사측으로부터 돌연 무기한 휴직 연장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기한 없는 휴직인데요. 회사는 2009년 정리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사측은 부서 배치만 안 될 뿐 통상 임금의 70%는 지급된다는 입장입니다만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면서 법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 출근하겠다는 방침이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덕중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덕중입니다. 예, 1년 만에 다시 인터뷰하는 건데 네.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예.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10년을 기다린 출근이었는데 다시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아, 그럼요. 물론 이제 불과 작년 1년 3개월 전에 대한분양에서 사실은 지난 10년에 그 갈등을 겪고 있던 쌍용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2020년 1월이면 부서 배치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기 상태에서 불과 열흘도 안 남겨놓고 이 상태를 이제 저희가 통보받고 뭐 이건 말로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감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예. 복직이 결정은 하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 사표 낸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이제 부서 배치를 앞두고 나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생계 때문에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분들이 이제 복직을 앞두고 빠르게는 12월 초, 그 이전에도 이제 사표를 넣고 집에 와 계신 분들이 계셨지만, 복직 앞두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희가 통보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사표를 내고 마지막 가족들과 복직을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 당시 그 노노 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좀 봅시다. 2018년 9월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를 했었고, 전원 복직은 아직 좀 아니고, 처음에는 60%만 복직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기로 했던 거죠. 예, 2018년도도 복직 관련해서 좀 난항은 있었습니다. 예.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당시 남아있던 119명 해고자와 2018년도, 2019년도 정년 퇴직자 수가,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합의문에 2018년도 60% 다양하는 71명 복직하고, 남아있는 40%에 대해서는 2019년의 상반기에 복직 후에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할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으로 대기하고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 네. 라고 이렇게 합의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2019년도 현장 기능직 기준으로 해서 정년 퇴직자가 50명이 좀 넘어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이제 복직 대기 올해 부서 배치를 받을 분들이 47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47명 들어가도 사실은 남는 자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복직 대기자 47명은 무급 휴직인 상태네요. 예, 작년 12월 30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채용된다,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 노사 합의서를 받아낼 수는 없는데요. 그 합의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후 그 제대로 뭔가 라인 운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거죠. 모호하네요. 예. 근데 지금 사측이 보낸 합의서를 보면 노사 합의서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김덕중 지부장은 모르는 일입니까, 이 합의서가? 그렇죠. 2018년도 합의서는 노노 사정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합의서는 기업 노동자과 쌍용자동차 사측 노사가 맺은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아니면 그 당사자를 대표하고 있는 어쨌든 지부장인 저에 대한 사인은 없는 거죠. 당사자를 제외하고 다른 노조하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예, 뭐 어쨌든 그 노사는 단협의 유니온샵에 의거해서 본인들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예. 이번 합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도의적으로 불과 사표를 내고 집에서 10일도 안 돼서 남아있는 분들이 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 잔인한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2020년 1월 1일부터 휴직 기간이고 네. 노사는 조기 복귀에 최대한 노력한다. 종료일은 라인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복직할 줄은 모른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그래서 1월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까? 출근을 예정대로 하겠다. 예, 워낙 이제 저희가 30날 이 문제에 함께 마음을 모았던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1월 6일 월요일 날 출근을 좀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회사가 2020년 생산 계획과 그리고 신정 연휴가 길어지면서 6일까지 휴무예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7일 날 아침 8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8시 반에 출근하는 것으로 저희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 지금 그 노사 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측이 통상 임금 70% 지급하겠다 휴직 기간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는 네티즌들 일부들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던데 어떠세요? 이 소식 듣고 그 당사자들 분들과 몇 차례 만남을 좀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일갈되게 얘기하는 것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적 냉대 그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찍혀서 지역에서 재취업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떳떳함을 당당함을 진실을 밝히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쌍용 자동차 작업복을 입고 컨베이어 라인에 서서 쌍용차를 만들어 보이는 것이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내 진실을 보이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70%, 100%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돌아가고 싶은 10년을 기다렸던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공장에서 예.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애초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크겠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회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 결국은 지금 쌍용 자동차 경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쌍용 자동차 경영 위기,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2018년도 교섭할 때도 예. 회사는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경영 위기에 대한 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적 갈등의 이 문제를 얼마나 노사가 아름답게 극복하고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 해고자들도 함께 협조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회사는 2019년도 작년 7월 1일부로 모두 지금 현재 47명의 그 동료들은 다 쌍용자동차 임직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합의서에 따라서 1월 1일 부서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는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제 주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얘기해서 이 47명이 정말 고통 속에서 10년을 버텨왔던 희망을 갖고 왔던 이분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압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가압류, 예, 아직 답답합니다. 그것도 이제 회사나 국가 경찰의 선배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예. 100억이 좀 넘고요. 예. 대법원에 2건이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저희들 심각한 상황이죠. 경찰 측이나 이쪽에서 취한 적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이미 경찰청장이 작년도 그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이 선배 문제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측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선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지금 2심에서 작년에 11월 15일 날 2심에 확정돼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재판이 추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지금 재판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동안 1심의 판결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80억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 또한 부서 배치, 복직과 무관하게 별도로 저희들 노력 중이고요. 작년 말까지는 대법원 앞에서 정말 이 10년 동안 고통,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 손배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저희들 1인 시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회사가 경영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일가되게 언론이나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2018년도 합의는 노노사의 단순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쟁점 갈등으로 있던 쌍용장차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사회적 합의다. 이것을 반듯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재반되는 어려움의 극복은 저도 아니면 함께 들어가는 47명의 동료들도 기존에 있는 공정한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할 마음 자세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47명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방식대로 합의에 따라서 출근할 것이고요.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벌어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저는 회사가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터뷰할 때는 좋은 소식 가지고 인터뷰했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덕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김덕중 지부장이 회의 중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바람에 전화가 많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좋지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